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해설사 조철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근대 국가로의 개혁입니다. 개혁 이후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 정부는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입니다. 지금부터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여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개혁이 실시되는데 이것을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에 의해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관습인 신분제, 과거제, 연자제, 노비제가 폐지되었으며 조언의 금지와 과부 제가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고종의 사진이 있습니다. 고종의 머리를 보시면 오늘날의 남성 헤어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상투를 자른 고종의 모습입니다. 조선 정부는 3차 갑오개혁 때 단발령을 시행하였는데 단발령, 즉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고종이 이미 단발을 시행하였으니 즉시 조칙을 시행하라고 하는 단발령 지령의 문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밟은 수지부모의 전통 속에서 단발령은 백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맞물려 의병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갑오개혁은 신분제 폐지를 통해 평등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근대개혁이자 동시에 단발령을 통해 백성들의 반발도 받았던 개혁이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주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실시한 개혁을 바로 당시 광무라는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을 기본 원칙으로 시행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제군주제, 황권의 강화를 위하여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으며 황제 직속의 최고군 통수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사진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당시 고종황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는 토지조사 사업기구인 양지아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땅의 소유자를 기록하여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 직물 방직 회사 등의 각종 회사와 상공업 학교 및 실업학교를 설립하여 상공업 발전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진되던 광무개혁은 1904년 일러의 전쟁 이후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일본의 간섭이 거세지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자주적으로 진행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광무개혁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 근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